자, 인성이 비겁을 볼 때, 식상을 볼 때, 재성이 볼 때, 관성을 볼 때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인성이 어떤 십성하고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 십성을 이해하다, 원리를 만들다, 문서화하다, 인증화하다, 연구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돼요. 인성과 재성이 붙어 있으면 돈을 이해하다, 돈의 원인을 만들다, 돈을 문서화하다. 식상이 붙어 있으면 식상을 통제하면서 검열하다, 식상을 이해하다 이런 모습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인하고 편인을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인을 길신으로 보고요. 편인을 흉신으로 보는데 이 편인은 길신과 흉신의 경계선에 있는 에너지라 어떤 조건에서는 흉신화되고 어떤 조건에서는 길신화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편인이 흉신이라는데 그러면 편인은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라고 물어보면 있어서 좋을 수 있고 있어서 나쁠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으로 보지 말자고요. 자, 내 사주에 인성이 있으면은 내 인생에 미션과 숙제가 들어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사주를 좀 이런 요소로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사주 공부를 좀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무자론 어떤 에너지가 없어. 그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이 생길 텐데, 자, 이런 요소를 한번 보죠. 15소년 표류기라는 한번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죠. 15명의 사람이 무인도에 들어가서 하나의 사회를 만들게 되었어. 만약에 그 15명의 사람들이, 소년들이 각자 한 명은 한 두어 명은 종교인, 목사, 학교 교사, 두세 명은 기술자, 목수, 두세 명은 군인, 정치하는 사람, 두세 명은 장사꾼, 경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기 전공들이 있는 15명이 15소년 표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섬은 어떤 모습이 될까? 오행 구족을 갖춘 섬이 되겠죠. 그 15명은 적당한 오행 견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 15명의 소년이 전부 다 군인이야. 싹 다 군인이야. 재성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다 군인이야. 다 군인. 딱 관성들만, 관성의 에너지로 상징되는 군인들이 15명이 섬에 표류를 했다.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군인 15명이 알아서 역할 분담해야 돼. 야, 너는 밥 짓고, 야, 너는 기술자야, 지금부터. 야, 너는 지금부터 이 섬을 연구해. 야, 너는 이제부터 이 섬에 길을 내. 야, 너는 지금부터 농사를 지어. 그러면 누구는 인성 역할, 누구는 재성 역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비겁들만 8글자가 싹 비겁으로 되어 있는 신기한 사주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이게 사람이냐가 아니야. 그렇게 보지 말고 15소년 표류기에 같은 성분을 가진 사람들만 다 그리 모였다. 그럼 만약에 은행원들을 우르르 태운 비행기가 무슨 섬에 추락을 했다. 그럼 거기 재성 가진 인간들만 그 섬에 다 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은행원들이나 시장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만 다 가서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나름의 사회를 만들어요. 거기서 누구는 농사 짓고 누구는 연구하고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대장 계급을 나누고 경찰을 하고 한다고. 대신에 전부 다 은행원 출신들이나 경제인 출신들이 그 섬에 들어갔으면 그 섬에서의 논리는 대체로 경제 논리나 이익 논리, 현실 논리가 강하게 적응하는 사회일 거고 군인들만 그곳에 우르르 모여있다 그러면은 주로 계급 논리, 상명하복, 너보다 내가 계급이 높냐, 네가 계급이 낮냐 이런 계급으로 바라보게 될 거고 비겁들만 우르르 모였다 그러면 야, 여기 천민, 귀족이 어딨어? 우리 다 같은 사람이야. 임마, 내가 이 정도 노가다 했으면 너도 그 정도 노가다 해야지, 임마. 내가 밥을 2그릇 먹었으면 너도 밥을 2그릇 먹는 거야. 근데 계급사회에서는 어디 철한 것이 나보다 더 좋은 밥상을 차리느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주는 그 태어난 모습 자체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모습이 사주에 어떤 십성이 없으면 무슨 큰 문제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초보 때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다 잇몸이 없으면 이빨로 다 삐대고 그 여자가 없으면 남자들끼리 섬에 표류를 하면 알아서 그 남자들 중에서도 몇 명 여자 역할을 해요, 이제. 여자들끼리만 섬에 다 15명이 만약에 들어갔으면 그 중에서도 남자 역할을 하는 여자들이 또 생깁니다. 각자 사주는 설사 결핍이 있거나 뭐가 과도하더라도 대신 그 논리가 더 강해질 뿐 그래도 다 산다, 다 살아간다 라는 개념으로 한번 보시는 거죠. 인성 8명이 만약에 섬에 표류를 했어.
전부 학자야. 전부 학자야. 그럼 이제 그 섬에 대한 원리, 기록, 섬에 대한 보존, 뭐 이런 논리는 강하겠지만 섬을 개발하는 논리는 젬병이겠죠. 야, 오두막 좀 만들어. 아, 내가 만들어 봤어야 말이지. 야, 누가 요리 좀 해. 아,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 뭐 이런 거. 그냥 과일 따 먹자. 우리 그냥. 야, 저 나무 좀 베. 그럼 야, 나무를 왜 베? 우리 보호하고 보존해서 저 나무를 기념품으로 만들자. 우리 이 섬의 자연을 보호하자. 뭐 이런, 그러니까 재성주의자들이 몽땅 섬에 표류를 하면 그 섬을 관광지로 개발할 생각을, 야, 우리 구조되면 이 섬에다가 위락시설 만들자, 뭐 이럴 거고, 인성들이 거기 모조리 가게 되면 이곳을 무슨 기념지로 만들자, 보존하자, 우리가 이곳에서 3년 동안 표류했던 것을 기념비를 만들어서 보존하자. 그럼 저 광개토 대왕릉비는 다 누가 만들었을까? 인성논리가 만든 거예요. 인성논리가. 자, 북방 정벌은 누가 했을까? 재성논리가 만들었다. 거기 관성논리 좀 포함되어 있겠죠. 능력은 식상이 제조를 하고. 자, 이제 우리 인성하고 편인, 인성, 정인과 편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 이 무자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서 무자론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정인과 편인의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인은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정인은 일관과 음양이 다름. 계속 표현하지만 일관과 음양이 다르면 일관과 음양 조화를 맞춘 오행이다. 내가 배고프면 음양조화 맞추려면 뭐가 와야 돼? 밥이 오고 쌀이 와야겠죠. 내가 멍청하면 뭐가 와야 돼? 뭐 지식정보 스승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거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인의 요소죠. 편인은 반대예요. 그 소설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머리를 깎아서 남자의 시계줄을 사줬고 남자는 시계를 팔아가지고 여자의 머리핀을 사준 그 아름다운 소설 있죠. 둘이 편인이라서 그래. 둘이 편인이라서. 이게 편인을 위한 소설이에요. 하지만 그 둘이 서로 상대를 위하다 보니 상대를 위해서 나의 소중한 걸 팔아서 상대를 위해줬어. 서로 상대를 위해서. 자, 또 하나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가지고 형님이 쌀을 들고 아우 집에 딱 짊어놨더니 또 아우가 동시에 또 쌀을 짊어지고 형네 집에 갔다. 이상하다. 분명 형네 집에다가 쌀을 퍼주고 있는데 왜 우리 집 쌀이 안 줄지? 형님도 마찬가지. 그게 누구를 위한 마음이에요? 편인의 드라마예요. 그게 편인의 드라마. 그러면 정인의 드라마는 뭐냐 하면은 흥부놀부. 흥부놀부에서 정인은 누굴까요? 놀부. 저 선생님이 왜 저러는 걸까요? 이 선생님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선생님이 편인이니까. 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편인의 마음은 편인이 잘한다. 자꾸 이 편인이 명리계에서 자꾸 비하를 받고, 뭐, 의심 많고, 사이코패스에, 이런 것. 대체로 이 명리 공부를 하시는 우리 명리 선생님들도 다 뭔가 삶의 아픔과 애환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좀, 예를 들어서 이게 각인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큰 슬픔과 아픔과 큰 고통을 겪었는데 그 사람 사주가 편인 다자야. 그럼 그때부터 이제 편인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점만 이게 확증 평양이 되기 시작을. 이제 편인은 사이코패스 막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정인한테 감정이 되게 안 좋아. 되게 이기주의자라고 막 해요. 그럼 나는 첫째니까 내가 재산 다 가질 거야. 그래도 동생한테도 좀 물려주시죠. 어디 서자 따위가. 이게 이제 정인의 논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인 너무 이기적이야. 이건 또 이제 편인의 논리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정인과 편인의 차이는 정인은 나와 음양조화를 맞춘 인성이야. 내가 필요한 것이 들어오는 인성이라고 보면 되고 편인은 뭔가 편중되게 들어와. 배불러 죽겠는데 계속 밥이 온다든가 지금 추워 죽겠는데 계속 수영복이 온다든가 기름이 떨어졌는데 계속 냉팩이 냉장고가 배달되어 온다든가 약간 그런 요소. 그러면 군대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알아서 후방 지원 잘 받는 지휘자. 내가 지금 부대를 이끌고 지금 진격 중인데 후방 지휘 잘 받는 보급 지휘 잘 받는 지휘관은 정인 지휘관. 장군이 정인 장군이야. 총알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식량 오고 식량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자꾸 총알 와. 이게 편인 장군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 지원도 없어. 각자 현지 조달하시오라고 명령이 떨어져. 주로 태평양 전쟁 시대 일본군이 그랬거든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은 보급 없이 싸웠어. 서방 연합군은 맨날 비행기로 막 낙하산으로 막 다 물자 떨어뜨려 주는데. 그럼 보통은 그래서
무다구치 렌야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장군, 독립군이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하도 일본군을 많이 죽여가지고 그 무다구치 렌야라는 사람이 인팔작전이라고 그 동남아시아에서 펼친 작전인 인팔작전의 대부분의 사망자가 전부 다 굶어 죽고 아사자가 나왔다. 왜? 지원이 안 돼서. 후방 지원이 안 돼서. 뭐 이런 거와 같죠. 무인성이 대체로 인간 승리하면 무인성. 인성.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죠. 자, 정인하고 편인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인은 뭐라 그러냐면 지식정보의 전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정보의 전달자 정인. 편인은 철학 사상의 전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인성은 정인에 가깝고 이 편인은 약간 철학 사상이 들어있다. 그래서 정인은 일간과 음양 조화를 이룬 인성이다. 그래서 균형을 이룬 인성이다. 보급품이 이것저것 균형을 맞춰서 이것저것 섞어서 잘 들어왔다라는 거고 편인은 한쪽에 편중되어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인한테서 확증 평양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 원하는 정보만 들을 거야. 나 원하는 책만 볼 거야. 원하는 맛있는 것만 먹을 거야. 나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만날 거야. 계속 살이 찌고 있는데도 과자 줘, 과자 줘, 과자 줘. 근데 편인 있으면 또 계속 과자가 와요. 또 그냥 지금 살 쪄가지고 살 빼야 되는데. 예,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이것을 잘 쓰면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질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편자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게 편중된 정보니까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음악 미술 필요 없어. 나 수학만 팔 거야. 나 수학만 팔 거야. 수학만 팔 거야. 편인이 잘하겠죠. 나 미술만 할 거야. 미술만 할 거야. 나 밥만 먹고 미술만 할 거야. 야, 음악도 좀 하고 체육도 좀. 아우, 필요 없어. 나 미술만 할 거야. 이것도 약간 편인성이라고 봐야겠죠. 골고루 잘해요. 정인. 특정한 거는 겁나 잘하고 특정한 건 잼뱅이에요. 이러면 자칫 편인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편인의 대표 주자인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음악, 만들기, 상상하기, 공상하기, 종교 철학에서는 최강자. 나머진 다 포기. 뭐 수포, 영포 다 했어 나는. 나는 관심 없는 거 일체 공부 안 함. 때려 죽여도 공부 안 함. 공부해! 안 해! 하기 싫은 걸 왜 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분야에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그 외의 분야에는 잼뱅. 약간 이런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 편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할 때는 벼락치기 공부 잘해요. 편인, 겁재 이런 거 있으면. 벼락치기. 한꺼번에 몰아서 평소에 성실하게 공부 좀 하지가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확 몰아서. 그 다음에 되게 취향적 공부가 될 수가 있어서 특별한 분야에서 좋아하는 선생님을 만났어. 좋아하는 과목을 만났어. 하면은 그 분야에 올인을 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때려 죽여도 안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 이 편인의 편중성을 막아주는 가장 좋은 에너지는 편인을 조절해주는 편인 조절 장치인 재성. 뭐 편재면 고맙고 평재 아니면 정재라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여튼 재성이 같이 관여되어 있으면 편인을 조절할 수 있다. 왜? 편인은 자칫하면 검증을 하면서 받아들여야지 검증 안 하고 받아들이면 잘못된 걸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삐뚤어진 마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죠. 하지만 편재 재성으로 검증을 해야 되겠죠, 이제. 정인이 선물을 받으면 알아서 좋은 걸 사셨겠지. 이렇게 보는 거고. 편인이 선물을 받으면 짝퉁 아니야? 가격 검색 한번 해봐야겠다. 편인이 재성으로 재화를 받으면 이제 이거 얼마짜리지? 가격 검색을 딱 쳐보죠. 그래서 적당한 가격이면 역시 뭐 이런 식으로 뭐 1, 2만 원짜리 반지면 아니 지금 이걸 나한테 준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선물 줄 때 편인의 재성이 있으면은 내가 여자친구한테 선물한 거 다 가격 매겨놨어요. 검증하니까 확인해 봐야 돼. 그냥 내 사랑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검증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이제. 근데 그게 좋지. 나쁜 돈 걸러내잖아. 그렇게 되면 적당히 나쁜 돈 걸러내자니까. 사이비 종교에 가장 안 빠지는 사람들이 재극인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이비 종교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건 다 수용한 거잖아. 인성으로 쪽쪽 빨아먹었어. 근데 편재나 정재로 이렇게 검사하면서 이거 맞는 소린가? 이거 맞는 말인가? 이 사람이 주장하는 얘기 맞나? 팩트 체크라 그러죠. 검사하면서 인성을 받아들이는 게 재성이죠. 그래서 정의는 순수하게 나한테 알아서 균형 잡힌 걸 갖고 들어오는데
자꾸 재성을 들이대서 검증을 하니까 얄밉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그래서 정인은 재성 들이댈 때 주의가 필요함. 그래서 정인의 제극인을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다음에 편인의 제극인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편인은 무작정 수용을 했다가 편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성으로 검증하면서 받아들이시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정인. 정인은 장자의 비유를 합니다. 뭐 첫째 아들 장자죠. 그리고 뭐 친모의 비유를 하고요. 그리고 뭐 그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때는 뭐 무조건 잘해줘. 물론 정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닌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대체로 편인에 비해서 사랑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정인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이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엄마 아빠는 늘 사랑하고 지나가는 남자는 늘 나를 흠모해. 라고 볼 수 있는 게 정인의 마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현실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날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랑받고 삽니다. 의심을 하면 의심받을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자, 편인은 이렇게 보죠. 정인이 그 지식 정보의 전달자면 편인은 철학 사상의 전달자, 뭐 종교계에서 그래도 좀 많죠. 도사도 많고. 자, 상상력과 창의력이 별이라고 합니다. 편인을 상상력과 창의력이고, 이러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재성을 만나서 현실화되면 일명 이게 과학기술의 별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언맨을 십성적으로 표현할 때 편인, 편재의 별로 봅니다. 아이언맨. 과학기술로 수트를 만들어가지고 초인이 되었다. 히어로가 되었다. 그러면 아이언맨하고 자주 툭탁툭탁 싸우는 그 누가 계시죠? 그 방패 던지는 친구. 방패 던지시는 분. 기억이 안 나네. 그 방패 던지시는 분 절대 안 깨지는 방패. 다 몰라요? 큰일 났네. 영화들을 안 봐서. 이 방패 던지는 그 캡틴 아메리카를 뭐로 표현하냐면 정인의 별로 봅니다. 정인의 별.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뭐죠? 그 히어로들 나오는 그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어벤져스. 그 어벤져스 중간편에 보면은 그 어벤져스 멤버들이 두 패로 나눠요. 그 캡틴 아메리카를 대장으로 하는 편과 그 다음에 이제 아이언맨을 대장으로 하는 팀. 이 아이언맨을 대장으로 하는 팀은 현실주의자 파들이 모였어. 그래서 재성편인파라고 보면 되고, 이쪽에는 정의를 모이는, 그래도 이게 정의다라고 하는 이게 그 방패맨, 캡틴 아메리카 정인파. 이렇게. 정인파는 그래도 사람이 인정이 중요하지라 그러면 아이언맨은 옆에서 현실이 중요하지. 그래서 아이언맨은 편재를 상징하고 있고, 또 거기에 편인이 덧붙여져서 편재 편인의 상상력으로 과학기술 문명을 만들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극단적인 게 편인이 편재가 붙으면 아이언맨이 되는데, 편인이 만약에 편재가 없으면 그 어벤져스에서 보면은 그 도술 부리는 분 있죠. 이렇게 도술 부리는 분. 어벤져스에서. 닥터 스트레인저. 닥터 스트레인저는 딱 편인의 별, 재성이 좀 약한. 그분은 과학기술로 안 싸우잖아. 뭐 마음의 힘 막 이러면서 싸우죠.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편인이 재성을 만나는 거와 편인이 재성을 안 만나는 거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 편인이 재성을 안 보면 자칫 우울증 환자가 될 수 있고, 편인이 재성을 보면은 우울증 환자를 위로해주는 개그맨이 될 수 있습니다. 개그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확 다르다 같은 거예요. 자, 편인은 창의력과 상상력의 별이다. 집중력이 뛰어나다. 좋게 말해서 집중력, 나쁘게 말하면 편중성, 편중된 수용, 이거는 받아들이고 저건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받아들일 때 골라. 이걸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리가 없어. 이거는 편인의 모토.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리가 없어. 편인의 모토. 이놈의 인기란. 이게 정인의 모토.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정인은 마땅히 내가 사랑받아 마땅한데, 그 정인의 인성이 겁제를 거쳐서 오게 되면 남이 먼저 사랑받고 내가 2등으로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못 견뎌할 수도 있어요. 시기 질투의 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편중된 인성이다. 재성으로 재화해서 쓰면 좋다. 자, 정인이 장자의 별인데 편인은 서자의 비유를 합니다. 서자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 그 다음에 계모에다가도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난 참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계모의 비유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아주 지독한 기분 나쁜 그 낙인을 찍어놨는데,
편인에다가 효신살 이렇게 지금 박아놨습니다. 근데 전체 사주자 중에 평균적으로 3명 중에 1명은 편인이 있어요. 다 뭐 섞여 있든지 뭐 편인만 있든지.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정인, 1명은 편인, 1명은 정편인 혼잡, 1명은 무인성. 4명 중에 1명이라고. 그러면 이게 3명 중에 1명은 편인이 있다는 건데, 그럼 3명 중에 1명은 효신살, 어머니 잡아먹는 살, 어머니를 미워하는 살, 이러고 되게 지독한 낙인을 걸어놨는데, 현대 명리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짜고짜 낙인 걸어가지고 엄마와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명리는 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편인이 2개나 있으니까 어머니가 왼수, 계모 2분 계시는 거네요. 아니죠? 저희 어머니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와 저의 형을 아주 성실하게 키워내셨죠. 그쵸? 아버지가 돈을 안 벌으니까 어머니가 와서 가장 노릇해가지고 무송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셨단 말입니다. 생활력 강한 어머니야. 다만 어머니가 나를 360도 도와주지는 못했어. 왜? 어머니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의 편인들 같은 경우가 전업주부가 아니라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경우들도 꽤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자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뭔가 자식을 사랑은 하는데 뭔가 현실적으로 그 자식을 100% 케어해주지 못하는 뭔가 환경이 있을 때, 또 편인에서 그런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영성지수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 영성지수를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 아래냐, 중간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 영성지수 중간 아래, 그러니까 영성지수는 의식성장지수,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상승했느냐. 이게 중간 이하는 주로 부정성, 명리에서 말하는 부정성이 다 여기서 발현되고 있고요.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해요라는 거는 주로 이 위쪽에서 많이 발현됩니다. 그러니까 편인도 의식상승지수가 높은 편인들은 정말 편인의 장점을 기가 막히게 잘 쓰는 거고, 의식상승지수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거나 너무 낮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의심병 환자에, 집착증 환자에, 뭐 사이코패스에, 뭐 자기만의 상상을 꿈꾼다, 뭐 이런 식으로 나쁘게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요 인성은요, 그 오행 중에서도 수오행이 또 그 본연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임계수 일주에 또는 사주에 수 에너지가 많은데 무인성이다. 그거 보통 무인성으로 안 봐요. 그 수 에너지가 인성적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보는 거니까. 십성이라는 거는 내 인생의 역할적 배역이고요. 이 오행이라는 거는 해당 오행의 근본적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수 에너지가 많은데 무인성이라는 말은 내 인생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주로 학자 출신 배우들인데, 근데 그 역할 중에는 학자 역할이 없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다 학자 같은 사람들이야. 제가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나의 아저씨는 특별히 누구를 도사다, 누구를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표시하지 않았지만, 그 나의 아저씨에 등장하는 모든 출연진은 다 도사야. 다 깨달은 사람들이야. 다 인생 달관한 영혼들이야. 뭐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거기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조기 축구 멤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녁에 술집에 모여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보면은, 그 동네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그 술집이 바로 도사들 회합 자리 같은 느낌. 다 대화하는 게 철학적이야.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제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는 아이유가 예뻐서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제가 아이유를 좋아하긴 하지만 정말 훌륭한 드라마입니다.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꼭 보십시오. 자, 편인의 그 트레이드 마크 하면은 보통 이게 이제 기초 단계에서 배우는 건데, 나중에 이제 명리의 수준이 높아지면은 이제 이것도 좀 재화해서 들으셔야 될 거예요. 자, 편인, 조심성, 의심, 걱정, 신중, 눈치, 특히 미래 걱정. 그러니까 이 미래 걱정이 심해지면, 이게 옛날 분들이 이거 되게 많죠. 아무개가 고시촌에서 몇 년째 공부를 하고 있어. 아이고, 내 아들 언제 합격하나요? 그런데 드디어 합격을 했어. 그랬더니, 아유, 얘 잘 다닐 수 있을까? 얘 언제 진급하나요? 얘 진급했어. 그랬더니, 아이고, 요즘 자꾸 잘린다던데, 얘 정년 퇴직당하면 어떡하나요? 그러다가 또, 결혼은 언제 하나요? 근데 여자가 생겼어. 헤어지면 어떡하나요? 결혼을 했어. 애는 언제 나나? 애도 낳았어. 돈은 언제 버나? 이거 뭐죠, 이거? 이게 심해지면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심걱정, 병이. 이게 다 병이야, 병.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이죠, 집착.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 미래에 걱정하지 말고 현재만 걱정해라, 현재만. 자, 그래서 이 편인의 모토 속담, 돌다리도 두들면서 건넌다. 이게 편인의 속담이다. 정의는 알아서 내가 건너가는데 알아서 튼튼하게 만들어 놨겠지. 약간 이런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정인. 정인은 나를, 비견을 위한 정보라고 보고요. 이 편인은, 이게 편인의 원리가 뭐냐면요. 이 겁재를 위한 인성이에요. 이게. 겁재한테 정인, 나한테 편인. 이 기본적 원리가 이 편인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이 기본 원리가 뭐냐면 남을 위하는 마음을 나한테 달아놨어. 그러면 내가 남 걱정을 해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그리고 내가 사랑받을 일이 생기면 자꾸 의심을 해. 그래서 편인은 명의에서 겁재를 위한 뭐뭐뭐라는 말은 타인을 위한 뭐뭐뭐, 나의 경쟁자를 위한 뭐뭐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편인은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겁재에게 음양조화를 갖춘 마음이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는 균형과 조화를 맞춘 정보를 제공하는데 나한테는 그게 편중된 정보다. 꼭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식민지 시대의 플랜테이션 농업 같은, 계획 농업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서구 열강들이 아프리카 뭐 이런 데 식민지를 만들면서 뭐 인도 이런 데 개발하면서 골고루 식량 증산을 안 하고 이 동네는 면화만, 이 동네는 고무나무만, 이 동네는 사탕수수 설탕만, 뭐 이 동네는 뭐 보리만, 뭐 이러고 심게끔 했어. 집단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 이게 뭐야? 편중된 농업이잖아. 그럼 그 지역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지역에서는 쌀이 발에 차이는데 고기는 너무너무 귀해. 뭐 이런 현상. 하지만 그런 식민지들에서 이것저것 모아서 영국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유럽 사람들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더라 같은 느낌. 자, 편인은 자신이 편준된 정보 학문으로 그것을 집중하여 파서 나는 수학 천재, 나는 과학 천재, 나는 철학 천재, 나는 종교 천재 이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편중된 인성인데 이것이 타인들에게는 너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줘서 우리는 그 분야에 집중된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 같은 느낌이라고 보는 거죠. 장점도 되고 단점도 돼요. 다음, 이게 남을 위한 마음이 나한테 있기